일을 할 때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회의 때마다 의견을 내고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의견을 내면 직속 상사의 눈빛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둔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다행히도 별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회사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사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다면 대인관계에서의 처세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남 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랑 있으면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면 약속 시간에 늦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또 재밌고 편해서 자꾸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주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인의 결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 공포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또한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같은 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행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게 더 낫다. 어렵고 위험한 일은 피하라. 이것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늘 양극단 사이가 멀다. 즉,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길이 먼데 그 가운데는 늘 신중함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행동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피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우리 판단력을 시험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안전하다. 위험 하나는 더 크고 어려운 위험으로 이어지며 추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이나 국민성 때문에 무모하게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든다. 그러나 이성의 불빛 아래 걷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매우 신중하다.
그런 사람은 위험을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알고 있다. 피하기만 하면 주변 동료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거든요. 매력은 능력을 넘어선 호의를 받게 한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매력은 능숙하면서도 예의 바른 마술이다. 그 예의 있는 갈고리로는 이익보다 남들의 호의를 끌어와야 한다. 또한 매사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남들의 호의 없이 공로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호의는 박수갈채를 얻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건 행운이 따라야 하지만 인위적인 기교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훌륭한 선천적 자질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더 잘 잡는다. 여기에서 매력이 생기고 모든 사람의 호의를 얻는다. 직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번 성공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주는 후배들이 많은데 그만큼 부담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 저의 인맥과 성공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때문에 혹시나 실패했을 경우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나에게 기대감보다 호기심을 갖게 하라.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도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이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은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서는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얼마 전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함께 사업을 하다가 돈 문제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돈을 투자하고 친구는 운영을 담당했는데 결국 망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투자받은 돈이 꽤 있었는데 그걸 갚지 못했고 지금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현재 다시 재기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을 거의 날렸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남에게 자기 명예를 다 맡겨서는 안 된다. 명예 보증을 받지 않고는 자기 명예를 맡기지 말라. 침묵하면 공동 이익을 얻고 발설하면 공동 손실을 얻게 해야 한다. 명예가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늘 함께하는 공동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즉,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상대의 명예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절대 남에게 자기 명예를 다 맡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혹여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그 신중함을 압도하는 경계심을 발동해야 한다. 위험과 이해관계를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실 세계와 마주치면서 저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당신이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 일이 당신을 필요로 해야 한다. 남들이 탐내는 사람이 되라. 숱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면 그건 큰 행운이다. 도통은 임기가 끝난 사람에게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계속 호의를 얻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과 재능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친절한 태도도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당신의 탁월함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당신이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직위를 명예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위 때문에 명예로워진다. 단, 후임자가 형편없어서 당신이 돋보이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탐나는 사람이 아니라 후임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요즘 세상에서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마도 좋은 대인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고전 명작을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바로크 시대 스페인의 작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용하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도덕주의 관점에서 저술활동을 했습니다. 즉, 선과 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덕을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과 의지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했으며 세속적인 성공 역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한 지나친 욕심은 경계했습니다. 저서는 주로 자기계발서 성격을 띠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법, 처세술, 화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중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을 얻는 지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만을 모아놓은 주옥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명언 처세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께 더욱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